네, 오늘 이제 4단계 마저 해야죠. 4단계는 케니 로저스의 이제 갬블러라는 그 노래를 소개를 하면서 시장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뭐 지금 많은 코인 투자자들이나 주식 투자자들이나 부동산 투자자들이나 지금 속수무책으로 떨어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물론 이제 적립식으로 하는 사람들, 저도 뭐 오늘 적립식으로 매달 제가 조금씩 사는 거 좀 뭐 사기도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이렇게 일시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4단계에 되면 미치죠. 그러니까 이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가는 거, 4단계의 특징, 이제 끝났다. 물론 이제 가을에 뭐를 못했어도 초겨울이 있고 늦겨울이 있잖아요. 초겨울에는 팔아도 되지만 늦겨울에는 차라리 안 파는 게 낫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 인생 도박꾼이다. 사실 인생 자체가 도박 아니었나요? 결혼도 그렇고, 출산도 그렇고, 취직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도박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할배도 케니 로저스의 이제 갬블러라는 것을 이 4단계, 4단계는 제가 뭐라 그랬죠? 낙장불입. 한 번 잘못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보면 낙장불입, 버린 주식이나 코인은 뒤돌아보지 마라. 한 번 찬 돌은 다시 줍지 않는다. 뭐 여러 이제 증시 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등락을 거듭하던 주가나 코인 가격이 지지 지역 최저점 아래로 떨어진다. 최저점 말씀드렸죠. 그 지지 지역에 이제 그 지지와 저항 지역에 이제 지지 제일 밑에,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우량주라도 사거나 보유해서는 안 된다. 이때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절대로 사거나 보유 4단계에서는 사면 안 된다. 하락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동평균선도 하락하기 시작한다. 요 세 가지인데요. 등락을 거듭하던 주가가 여기 지지선 제가 지지선 여기 지지잖아요. 등락을 거듭하던 주가가 지지선 최저점 아래로 이 지지선의 가장 낮은 지지선의 최저점 아래로 떨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이제 한번 주가를 지탱하던 요인이 점차 약해지고 겁먹은 매도인의 세력이 강해지는 시기다. 이 단계에서 차트를 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트레이딩 범위 안에서 중립적으로 등락을 거듭하던 주가는 마침내 지지지역 최저점 아래로 추락한다. 차트 1-5를 보게 되면, 제가 1-5를 했나? 예. 차트 1-5를 보게 되면 지지지역은 26불과 26.2분의 1불 사이에서 형성되고, 26불과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26불과 26.2분의 1 달러 선에서 형성이 되고, 저항은 30달러에서 일어난다. 이동평균선은 평평해진다. 상승세로 돌아서는 돌파 시점에서는, 여기서 상승세로 돌아서는 돌파 시점에서는 거래량이 대폭 늘어야 하지만 4단계 하락세가 시작되는 데는 거래량이 늘어날 필요가 없다. 1단계와 3단계는 주로 반대이지만 그래도 거래량 같은 이런 차이점은 있어요. 거래량이 늘어날 필요는 없다. 붕괴할 때 거래량이 늘고, 풀백에서 붕괴할 때 거래량이 늘고, 풀백에서 거래량이, 여기서는 거래량이 확 늘고, 풀백 할 때 몇 주 갖고 다시 반등해 놓은 거, 거래량이 적게도 지지선을 돌파할 수 있지만, 정말 나쁜 거는 거래량이 많은 채로 지지선을 돌파했다가 풀백은 조그만 거래량으로 올라갈 때, 이때는 정말 위험하다. 이때는 매우 위험하다. 비교적 적은 거래량으로 4단계에 진입한 주식도 적은 거래량으로 4단계에 진입한 주식도 몇 개월 만에 급락하는 예를 여러 번 보았다. 그러므로 붕괴 시점에서 여기서 거래량이 늘면 더 심각하다는 소리인데, 그렇다고 해서 거래량이 적다고 해서 안전하다는 것은 아니다. 아무튼 당신은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에서 이런 3단계에서 4단계로 들어가면 빠져나와야 된다.
당신의 그 브로커나 뭐 펀드 매니저들이 펀더멘탈 정보 신봉자라면 분명히 수익도 좋고 펀더멘탈도 좋으니까 팔지 마세요 라고 설득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4단계로 들어간 주식이나 코인은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말도 안 된다. 일단 주식이나 코인이 4단계로 진입했다면 상승 가능성은 아주 적고 이제 하락할 일만 남게 된다. 자, 이제 잠시 생각을 가다듬고 자신에게 맹세하라. 4단계에 진입한 주식은 아무리 좋은 우량주라고 해도 절대로 사지 않고 보유도 하지 않겠노라고 생각을 멈추고 당신 자신에게 맹세하라. 그래서 의심하거나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낙장불입. 하락세에서 뚝심을 보여준답시고 고집스럽게 매달려 있으면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밖에 안 된다.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그랬죠. 비트코인 가지고 허세도 떨고 싸게 싸졌어요. 더 사요. 더 사요. 나라 돈으로. 그러다가 나라 완전히 거덜내게 된 거죠. 하락세에서 뚝심을 보여준답시고 고집스럽게 매달려 있으면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밖에 안 된다. 그리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게임을 하게 되는데 어렵게 번 돈이 이렇게 사라져가는 것을 본다고 당신이 깨달음을 얻거나 당신의 인격 수양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진짜 교훈을 얻고 싶다면 가수 케니 로저스의 The Gambler, 도박꾼이라는 노래를 들어보기 바란다.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이 케니 로저스의 도박꾼이라는 노래 들어보라는 게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이 짤막한 노래에는 월스트리트에서 맨날 듣는 상투적인 말보다 더 충실한 전술이 담겨 있다. 이 노래에 담긴 지혜로운 교훈을 생각해보자. 언제 버텨야 할지, 언제 카드를 덮어야 할지, 언제 그만두고 물러나야 할지, 언제 게임을 계속해야 할지 당신은 그때를 알아야 해. 이게 이제 그 케니 로저스의 갬블러 노래인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저도 이제 케니 로저스고요. 케니 로저스 더 갬블러 털보 할아버지요. 따뜻한 여름의 깊은 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열차 속에서 나는 전문 도박꾼을 만났다. 우리는 너무나 피곤함에 졸음을 참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피곤한 긴장을 풀기 위해 어두움 바깥을 번갈아 보았다. 지루함을 건디지 못해 그는 내게 말하기 시작했다. 여보게 젊은이, 나는 인생을 다른 사람의 얼굴 표정을 읽으면서 살아왔네. 도박 포커페이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얼굴 표정을 읽으면서 살아왔네. 다른 사람의 눈동자를 보면서 상대방이 무슨 카드를 가졌는지 나는 그런 걸 맨날 생각했지. 그런데 젊은이,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당신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말해봐. 내가 당신 얼굴을 보니까 인생 도박에 행운이 나간 것을 알 수 있는데 당신이 가진 위스키를 나에게 주면 내가 당신에게 인생의 조언을 해주겠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내 위스키병을 건네주었다. 그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 위스키를 다 마셨다. 그리고 담배를 꺼내 물고 나에게 불을 요청했다. 밤은 다시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그는 완전히 무표정이 됐다. 그는 말한다. 여보게 젊은이, 당신이 만약에 게임을 한다면 이게 결혼이란 게임이건 회사 다닌다는 게임이건 인생 게임이건 도박 게임이건 주식 게임이건 그 코인 게임이건 부동산 게임이건 당신이 만약에 어떤 게임을 즐긴다면 올바르게 게임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네. 어떨 때는 카드를 포기하지 말고 카드를 갖고 있을 때 카드나 주식이나 코인을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를 알아야 되고 어떨 때는 카드나 주식이나 코인을 부동산을 내려놓을 때를 알아야 되고 다 그런 거를 그만둘 때 접고 일어날 때를 알아야 되고 그날은 아주 오늘은 여기까지다라고서 게임을 끝낼 줄 알아야 된다. 주식이나 코인이나 뭐 부동산이나 절대로 게임 도중에 돈 얼마 벌었지 하면서 돈 세지 말아야 되고 돈 셀 시간은 게임이 끝난 후에도 얼마든지 있다. 뭐 얼마 벌었다 얼마 깨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계속 주식을 들고 있을 거냐 집어 던질 거냐 안 그러면 여기서 팔고 잊어버릴 것이냐. 알겠는가? 모든 전문적인 도박꾼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아는 이유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들고 있어야 할지를 알기 때문이다. 이유는 한 번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는 인생 게임의 승자가 될 수도 있고 패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말을 마치고 그는 창문가로 갔다. 담배를 뭉게 끄고 이제 잠자러 그는 갔다. 어둠 어딘가에서 일치도 따지도 못한
멍청이 같은 나 인생 노름꾼은 그의 마지막 말에서 중요한 요점을 찾아냈다. 그의 마지막 말이 뭐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들고 있어야 할지를 안다라는 거죠. 아, 정말 명언이죠. 무엇을 들고 있어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될지를. 이거 뭐 파이코인 같은 것도 지금은 비상장이지만 상장하고 난 다음에 보세요. 이 공부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20년, 거진 20년 전에 이 책 보면서도 멍청하게도 글자만 알고 내용을, 말은 좋은데 그 말 속에 있는 내용이 뭔 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설명드리는 거죠. 포커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간에 게임을 하려면 승률을 올리는 전문가의 기술을 배워야 된다. 이 책을 읽고 4단계의 주식이나 코인은 사거나 보유하지 않는다 라는 원칙만 당신이 배워도 당신의 승률은 크게 오르리라 생각한다. 아마 이듬해 소득세를 낼 때 세무세가 실수하지 않았나 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될지도 모른다. 돈을 그만큼 엄청 번다는 말이죠. 내 말을 오해하지 않게 바란다. 진짜로 큰 승리를 얻으려면 배워야 할 것이 더 많지만 지금 강조하는 언제 어느 펜은 들고 있고 어느 펜은 버려야 될지를 아는 전술만큼 중요한 건 없다. 가히 시장 분석가라고 불러도 무방할 케니 로저스의 노래를 계속 들어보자. 모든 도박꾼은 알고 있다네. 생존의 비밀은 바로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무엇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라는 사실을. 왜냐하면 모든 손은 승리자도 있고 될 수 있고 패배자도 될 수 있으므로. 이 말도 진리다. 나는 불량 종목보다 수익 종목을 더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결국 큰 손실을 낸 멍청한 포트폴리오를 많이 봤다. 아마추어 투자자는 아직 내 거는 2단계에 있어 라는 좋은 종목에서 조금 수익을 얻었다 싶으면 재빨리 그 좋은 종목을 매도해 버리는 반면 4단계에 들어간 불량 종목은 오랫동안 손에서 놓지 못하는 끔찍하고 멍청한 상황을 수없이 봐왔다. 그러나 현명한 투자자는 보유한 불량 코인이나 주식을 재빨리 처분하고 2단계 수익 종목으로 낼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수익을 창출한다. 그러니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할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당신이 겪은 일을 가만히 살펴보도록 하라. 50불에 매도했어야 할 주식인데 47불, 45불, 결국은 40불까지 떨어질 때까지 보유한 적이 얼마나 많은가? 저는 정말 많습니다. 멍청하게. 그런 경우에도 브로커들은 주가가 아직 50달러 가치에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곤 한다. 가격은 40불인데 이건 50달러 가치가 있어요라고 하는 멍청한 주장을 펼치곤 한다. 언제나 그런 낙관적인 중개자는 어쩌면 다음과 같이 허황한 제안을 했을지 모른다. 주가가 이 코인은 50달러일 때도 좋은 종목인데 지금 40달러면 더 사면 좋다.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이렇게 한 거죠. 저도 그랬고요. 제 후배, 선배, 고객 중에 이런 사람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그 주식이나 코인을 매도하는 대신 더 위험하고 파괴적인 전술을 선택하여 40불에 그 주식이나 코인을 사고 주식이 45불로 회복이 되면 거꾸로 5불 벌었다고 보유 주식이나 코인을 매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정말 많습니다. 이런 거. 그러나 40불이었던 주식이나 코인은 몇 달 후 25불로 추락해버리고 이런 급락 이후 나쁜 펀더멘탈 정보가 나오기 시작한다. 결국 1단계가 막 시작하려고 할 때 기다리다 지쳐서 마지막 팔았을 때 오르려고 할 때 엄청난 손실을 보고 주식을 처분하고 있다.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헬륨코인 같은 거 지금 파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라고. 이러한 악몽이 당신의 운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가나 코인이 자꾸 떨어지면 속수무책으로 애태우며 어서 빨리 바닥세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하는 처지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당신은 상황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수익을 받건 보지 못했건, 아니 손실을 보더라도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4단계의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는 결정을 당신 스스로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기억하라. 시장은 기계적이며 생각하지 않는 실체이므로 당신이 주식을 얼마에 매수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 그러나 주식이 불량 주식이면 무조건 처분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나마 쌓아놓은 수익이 아예 사라지거나 작은 수익이 큰 손실로 번해버릴 수 있는 것이다. 다시 차트 1-5로 돌아가 보자. 이 주식은 25.8분의 7달러에서 처음 붕괴되었고
25.8분의 7달러에서 처음 붕괴되었고 그 후 23불, 여기 23불로 하락을 했다. 붕괴선 여기다 표현했죠. 이런 경우는 대개 한두 번 상승세를 보이지만 주식은 곧 다시 붕괴 포인트로 떨어진다. 이때 싼 주식을 쫓는 사람은 이 주가가 최근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다고 솔깃하겠지만 이후 하락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이동평균선도 뒤따라서 하락하기 시작한다. 보험과 위험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상황이 주식시장이나 코인 시장에서 겪게 되는 가장 위험한 상황이다. 지금 뭐 코인 투자자들, 주식 투자자들, 부동산 투자자들 전부 지금 여기에 걸린 거죠. 당신이 다시 이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된다는 것만으로도 당신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신나고 유익한 일인가. 매일 아침에 신문이나 네이버 인터넷을 펼치면 수많은 거래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누군가는 매수했겠지만 지금 이렇게 떨어지면서도 지금도 누군가는 매수하겠지만 그게 당신이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4단계에서는 반사적인 과잉 매도로 생기는 잠깐의 반등도 이전의 상한가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하락할 때는 늘 새로운 하한가를 기록한다. 제가 오늘 헬륨 코인 뭐 이달에도 뭐 사기로 한 거 좀 샀지만 정말 그렇더라고요. 며칠간 보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면 그 상한가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하락할 때는 늘 새로운 하한가를 기록한다. 이는 하락세의 교과서적인 예다. 더 심한 것은 주식 활동이 하락세의 이동평균 아래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동평균선 아래서 생기는 거. 불행하게도 좀 무딘 투자자들은 이미 주가가 충분히 하락했다고 생각해 매수를 시도하기도 한다. 이미 땅에 떨어진 별을 줍는 것은 확실히 망하는 길이다. 엘사바르도 대통령이 지금 이런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에 뭐 태양광 발전소 같은 거 이제 짓고 발전소에 학교 만드는 거 하는데 그 학교에서 뭐 저 새마을운동 교육할 거 아닙니다. 금융교육 시킬 겁니다. 금융을 알으면은 자기네 나라에서 나는 농산물, 광물, 뭐 여러 가지 자원들 그 있잖아요. 그거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만 파악해서 하게 돼도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부모가 학교에서 경제 이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걸 배워야죠.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는 건 차트지만 그 이전에는 엄청난 인간의 역사와 심리, 욕망, 두려움 같은 그런 것이 반영이 되는 것이니까 이게 이 책이 제가 철학가다, 구루다. 1970년대 초의 레미치 가구 지금 이제 우리가 보려고 그러는 레비치 가구죠. 1970년대 초에 레비치 가구 차트 2-5를 보자. 4단계 어두운 부분에서 바닥을 섣부르게 추측하면 여기 이제 30주 이동평균선 아래로 확실히 왔잖아요. 여기서 어설프게 바닥을 당신이 추측하면 얼마나 큰 손해를 보여주는지 가르쳐 준다. 그렇죠? 뭐 45불에서 5불까지 떨어지니까 지금 뭐 대부분 코인이 이렇죠. 이러한 덫에 빠지지 말고 차트를 읽는 법을 배워 새로운 시각으로 시장을 전망해 보라. 당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절제된 태도로 큰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제가 이 책을 2002년도에 만나고 2007년도에 번역하고 2019년도에 다시 공부해서 2020년도에 책 내고 하면서도 주식하고 코인은 다른 줄 알고 헬륨 코인하고 파일 코인을 3단계에서 샀어요. 4단계에서 팔지도 못했어요. 아주 멍청한 짓을 했죠. 근데 결국은 다 똑같다. 차트로 표현되는 것은 다 똑같다. 그래서 제가 걸음마부터 다시 공부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뭐 3회에 걸쳐서 결국 마무리가 됐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